안녕하세요. 코리아 템버거를 꿈꾸미 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운동 잠깐 나왔다가 지금 뚝방길 걷다가 잠깐 그냥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말도 있어서 해서 그냥 방송 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장도 한 2% 하락했고, 월요일도 내일이죠. 내일 저희도 이제 좀 개파락이 나올 것 같은데, 개파락 나오다가 큰 개파락은 아닐 것 같고요. 나오다가 전약 후강이 되지 않을까, 나름 좀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는 거고요. 이렇게 보다가 주말에 저도 이렇게 직장인이긴 하지만 솔직히 저도 이제 주식 공부한 지는, 주식 투자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2006년 때부터 거의 했었는데, 거의 신입사원 때부터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제가 차트를 볼 줄도 몰랐고, 그냥 기업 가치도 볼 줄도 몰랐고, 그랬고,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면서 금융위기 사태 맞고, 그리고 미중 위기 분쟁 최근에 2018년 그때 이제 맞고 하면서, 그때까지도 그냥 투자는 감으로 했습니다. 감으로 하다가 잘 모르니까 전문가한테 한번 맡겨보자 해서 그냥 유료방 있잖아요. 유료방 1년에 1000만원짜리 유료방도 가입했는데, 거기서도 별 좋은 성과는 못 냈습니다. 솔직히 좋은 성과도 못 냈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주식은 주식대로 이제 빠지고.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이제 조금 주식을 공부해보자라고 한 게, 이제 요즘 유튜버가 한창 잘 돼 있어서, 그때 신사임당 TV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슈퍼게임의 김정환이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멀티플이란 개념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가 한 작년 9월인가 10월이었을 거예요. 작년 9월인가 10월이었고, 해서 그때부터 멀티플이란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고, 이게 기업 레포트도 이제 어디서 보는지도 알고 하면서, 나름 이제 주식 공부하면서, 이제 어쨌든 코스피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적어도 2022년까지는 그런 판단하에 이제 투자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나름 공부하고, 이제 기업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있고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서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 그리고 어떤 기업의 리포트 보고, 애널의 리포트를 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고 안 보고 하는 거는 솔직히 안 봐도 그만이지만, 안 보면은 보는 사람들과의 어떤 서로 경쟁선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 애널을 보는 사람들은 왜 이 기업에 투자해야 되고, 이 기업이 성장성이 어떤 건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애널들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애널들이 이 주식이 오른다 안 오른다는 솔직히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신의 영역인 거고, 솔직히 그래프를 보면서 안다고 하지만 저도 그게 100%는 아닌 것 같고, 적어도 그 애널리스트들은 그 기업을 보면서 이 기업이 앞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오르겠다 안 오르겠다, 성장 사업이다 아니다, 적어도 그런 거는 판단하니까. 그리고 영업이익이 오르면 주가도 오를 거라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하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가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영업이익이 오른다고 올라서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진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기업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기업도 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결국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애널을 신뢰하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효성첨단 소재를 샀을 때가 아마 요때였을 겁니다. 11월 그때 주식을 제가 7일 주식을 제 계좌를 가지고 처음 시작했어요. 11월 7일 요때였는데, 요때는 이한나연구원이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효성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두 개를 얘기했어요. 에코프로비엔과 효성첨단 소재 두 개를 얘기했는데, 이거를 듣고 진짜 괜찮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구나가 이쪽에서 투자했는데, 근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가는데 이게 횡보하는 겁니다. 솔직히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지만 저는 언젠가는 이제 기업 가치가 평가해 주겠지 하면서 계속 매집을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참 이때도 제가 아는 분들한테 이런 레포트나 이런 걸 얘기해 주면서 효성 첨단 소재를 조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그랬더니 아직 수소는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다, 아직 멀다. 그때 한참 전기차는 막 거의 뭐 50% 100% 오르고 막 그럴 때였는데, 코스피가 뭐 거의 한 30% 오르고 뭐 해도 뭐 저는 끝까지 가져갔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오르기도 했고, 뭐 또 오늘 실적 발표가 그때 금요일날 거의 장 마감 때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343억, 지난해 영업이익이 343억이고 4분기가 367억. 대단합니다. 그 보통 애널리스트 중에서 제일 많이 예상한 게 아마 300억 정도, 4분기 영업이익 300억 정도 예상했는데 거의 20%를 뛰어넘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전 하나 더 대단한 거, 효성 TNC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4분기 실적이 무려 1300억입니다 1300억. 얘네들이 그 3분기까지 물론 실적은 잘 나왔고 항상 저평가였던 구간이었는데 뭐 거의 마이너스 80억 하다가 3분기에 600억, 거의 2배 넘는, 뛰어넘는 실적을 이렇게 보였거든요. 저도 이게 효성 TNC가 하도 싸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섬유사업업체로 5% 이게 메모에 이렇게 써놨어요. 경기 회복 시 매출도 늘 것이나 성장표는 물음표다. 참 이건 이 종목을 공부 안 하고 이제 좀 했던 건데, 이게 제가 언제 봤냐면은 한 요 정도쯤 봤으면 한 9월인가 10월 정도, 한참 그 PER 이제 할 때 한참 봤던 건데, 벌써 그때 보면 거의 150% 가까이 100%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지금 스판덱스죠, 이제 수영복하고 그 요가복, 거의 섬유 사업 중에 꿈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그런 거에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세계 1위 업체고, 얼마 전에 그 중국의 그 3위 업체가 파산 신청을 해서 이제 경쟁자도 이제 사라지고 있는 구조고 한데, 저는 이 영업이익 1300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밖에 안 해요. 1조 2천억. 보통 한 분기에 시가총액이 그 1000억이 넘는 기업을 9월 기준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제가 한번 봤고, 설정에 들어가서 이거 없애고 하고, 조건 설정을 영업이익의 최소 1000억. 그래서 결과를 보면 76개 업체가 있어요. 분기로 할까요? 분기로 안 했나 보네. 투자지표 아니고, 잠시만요. 정액 스크린을 다시 보고 설정. 분기 했네요. 분기 했고 결과 7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3분기에 영업이익이 이제 1000이 넘는 회사를 이렇게 쭉 나열한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시가총액이 대부분 1조가 안 되는 회사가 없습니다. 1조가 안 되고 대부분 2조 이상, 2조 되는 데도 없어요. 2조가 훨씬 넘고, 다들 시가총액이 한 3조, 4조 이렇게 됩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4조.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엄청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사양산업도 아니요. 사양산업도 아니고, 효성 TNC는 그 최근에 그 친환경 플라스틱, 에코 플라스틱이죠. 이제 그런 것과도 이제 연관 지면서 삼다수하고 뭐 경영해서 이제 펫 플라스틱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든다, 뭐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친환경 사업으로도 진출하고 있고, 스판덱스는 앞으로 더 잘 나갈 거고 해서 상당히, 전 이거 다시 봤습니다. 효성 TNC. 솔직히 저도 20만원대 좀 보긴 했고, 아는 분이 뭐 주식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해서 효성 TNC를 12월 말경 정도에 아마 추천을 해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30만원 가까이 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가지고 가라고. 참 대단하고, 저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내년까지는 거의 100만원 이상 충분히 가지 않냐. 지금이 시가총액 1조 2천억이니까 시가총액을 5조 받아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어느 정도 조정 받을 때 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진짜 대단하다. 이게 지금 4분기 실적 347억이면은 거의 멀티플로 하면은 지금이 1조니까 10배가 채 안 됩니다. 10배가 안 되고요. 물론 효성 첨단 소재 모르는 사람은 이제 재무가 너무 높다, 재무 비율이 520%인데 높다. 그래도 잘 가잖아요. 잘 가고 사업 성장성 있고 그리고 탄소 사면은 아무나 접근도 못하고, 그래서 좀 그런 업체라서 오늘 조금 효성그룹이 앞으로 올해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뭐 월요일도 뭐 일단은 초반에 하락하리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 뭐 이은택 연구원이 얘기했던 바로는 지수가 그 60일선을 깨지 않고, 보통 상승장에서는 60일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리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고요. 60일선이 초록색인데 60일선을 보면 2790 뭐 하면 한 2800 정도 내일 되면 좀 올라서 2800 정도 되는데, 뭐 2800 그에서 2850선을 깨지 않고 뭐 올라가든지 한번 보일 수 있도록 하고요. 뭐 저는 이게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뭐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이제 올라야 된다, 좀 이런 상황이고, 저도 주식을 빠지지만 저도 이게 리포트 보면서 다 사고 싶더라고요. 리포트 내용은 다 좋아 보이고, 그래서 좀 많이 샀는데, 저도 한 번쯤은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효성 첨단 소재와 효성 TNC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업 가치가 진짜 싼 것들, 뭐 한신공영, 태영건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조금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코스피가 계속 올랐잖아요. 이렇게 오르는 장만 생각하다가 우리가 크게 잃는 법을, 특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잃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잃어버리신 것 같고, 근데 주식이란 건 항상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를 해야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도 그렇고, 이게 올라서 이익이 확정이 되지 않고 그 계좌에 그 이익률이 찍혀 있으면 그게 자기 돈으로 약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다, 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물론 뭐 그에 맞게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스터디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종목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어떤 장기 성장성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게 그 개인들의 수익률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누구는 효성 첨단 소재를 가지고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누구는 실적 발표를 보고 아직도 싸구나, 조금씩 매집해야겠다,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의 어떤 객관적인 실적에 비교한 그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뭐 그게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 알 수 없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떤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을 팔아버리면 다시 그 종목을 사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그동안 매매했던 종목들을 쭉 보면, 뭐 기아차 이런 것도 뭐 엄청나게 팔았었고, 기아차가 제가 얼마에 팔았죠? 59,200원에 11월 12일 수익률 14% 보고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에? 82,000원이잖아요. 저는 이 종목을 이제 두 번 다시는 사기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면, 왜? 제가 6만원에 팔았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죠. 그 핫한 그때 오스텝 임플란트, 저도 이거 한번 GST고 매집했었는데, 이것도 제가 46,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임플란트 삼총사가 상당히 내년엔 좋아질 거를 보고서를 보고 샀는데, 요때도 한 46,000원대, 요때죠, 요때. 한 요때 정도 사서 요때도 한 15% 먹고 그냥 떨어지기를 그냥 판 거죠. 근데 벌써 팔고서도 거의 한 50% 올라버렸으니까. 그래서 뭐 저도 아직까지도 배우고 있고, 뭐 그런 투자자고, 계속 주식 공부하면서 좀 그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주말 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다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